마지막 시간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자, 이 196페이지 보면 기업번인데, 자, 일단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돼요. 자, 시험에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번 32회 시험에 나왔고, 33회 때는 쉬었어요. 그래도 나올 때 됐습니다. 자, 기업번에 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에 되어 있는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토지가 순차로 전매된 경우, 중간자 을이 등기를 생략한 채, 포인트가 그겁니다. 중간자 을이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최종 매수인 병에게 이전 등기 된 겁니다. 갑에서 최종 병에. 자 보세요. 요거죠 요거. 자 중간에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매매하고 을과 병이 매매를 했는데 직접 어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등기를 마고 생략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금을 다 탄로했잖아.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단속 규정이라는 건 뭡니까? 처벌은 되되 사법적 효력은 뭡니까? 유효죠. 유효. 자, 그럼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유효죠. 유효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요건 판서도 몇 페이지? 6페이지 참조. 이렇게 6페이지 참조. 여기 딱 해놓으시면 돼요. 나옵니다. 단속 규정.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최초의, 뭡니까? 양도인이 갑이고, 중간자가 을이고, 최후 양수인이 병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는데, 통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직접 받을 수 있어. 자, 3자 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병 앞으로 된 등기는 어떻게 될까? 실체관계 부합함으로 무슨 등기 된다?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3자 간의 합의가 없이, 자, 3자 간의 합의가 동의 없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요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행사 가능하다? 대위 행사입니다. 병은 을 대위해가지고 등기를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자, 어떻게 됩니까? 대위 행사 수는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에 의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몇 페이지 참조? 27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주네요. 27페이지 참조. 자, 그리고 인상분이나 밑에 적어야 돼. 인상분이나 매매대금. 인상분이나 매매대금을 미지급했다. 그럼 인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인상분이나 매매대금을 미지급했다. 그러면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을이 갑에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대위에서 등기를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에 나올 수 있는 판례들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197페이지 등기의 유효성 나옵니까? 네. 나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형사처벌 돼 있습니까? 찾았어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 번째 줄의 끝에 가면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규정이라고? 단수 규정.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 이 말입니다. 유효. 자, 다만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 형앞에다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중간 생략 등기는 맨 끝에 가서 5번째 줄에 무효로 한다. 꽂혀면 되고. 자, 등기 청구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을병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죠? 그겁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타이틀만 딱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3자 간의 합의. 세 번째 줄까지 줄 끄시면 되고, 세 번째 줄에 핵심이 있습니다. 전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기업번에 3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자, 이거 나옵니다. 중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 중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요겁니다. 이거 인상분 미지급 매매대금 미지급하면 인도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그 줄거시면 돼요. 줄거져 있네요.
30일에 기출냈던 지문이고 넘기시면 되고 3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게 어디 나오네 이거. 3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3자 간 합의가 없어도 병은 을을 대위해가 등기를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맨 밑에 가서 그 밖의 경우 나오는데 모두 생략등이 나옵니까? 거기 모두 생략등이 나와요? 있어? 모두 생략등기도 중간 생략등기 한 얘입니다. 얘. 요거 얘다. 요거 얘다. 하나의 얘다 이 말이에요. 모두 생략등기가 뭐대? 모두가 뭐냐면 모두 발언, 처음 하는 발언이죠. 모두 발언. 그럼 모두가 뭔데? 처음에 내가 이 건물 지으면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을 앞으로 등기, 을이 이제 보존 등기 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원래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양수받은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등기를 생략했다 그래서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끝에 줄 것이고, 맨 끝에 바로 위에. 일단 두 번째 줄에 모두 생략 등기 문제 다 찾았죠? 있어요? 198페이지. 그 밖의 경우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이른바 모두 생략 등기 문제인데 맨 끝에 줄 바로 위에서는 7번째 줄. 적법한 등기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 안 하다? 유효하다 말이에요. 유효하다.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죠? 단지 뭐 됩니까? 처벌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내용 전부 다 정리했어요. 중간 생략 등기 뭔데? 중간의 등기를 생략하는 거예요. 중간 등기 생략하는 게 중간 생략 등기다. 자, 그러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3자 간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아니고 뭐합니까? 대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처벌은 되지만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3자 간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병합으로 된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 부합하는 게 유효한 등기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적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인상분을 미지가 있다. 인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제 문제 볼게요. 199페이지.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누구한테 전매를 했습니까? 병에게 전매를 했습니다.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맞습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을이 갑에 가지고 이전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1번 OX. X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질문은 직접 나왔잖아요. 직접 나오면 앞에 뭐예요?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일단 합의가 없어도 등기는 효력이 있죠. 등기. 자, 보세요. 요거죠, 이거. 병합으로 된 등기는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됩니다. 이건 네 2번 틀렸고 3번 질문은 요거죠, 요거. 여기 보세요. 통지만으로 직접 받을 수는 없다 했잖아. 통지 안 돼. 3자 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하였다면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된다 안 된다? 통지로는 이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이란 단어 나오면 반드시 뭐예요?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위할 수 있죠. 이거네. 대위할 수 있다 돼 있죠.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4번이 맞네. 5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의혹이죠. 중간생략 등기 절대적 맨 끝에 무효. 그 뭐라 돼 있어? 유효가 돼 있잖아. 무효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보세요.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옳은 거 4번. 자, 넘기시면 되고요. 자, 무효 등기의 유형 나오는데 밑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디귿법만 답니다. 무슨 등기 유형? 무효 등기의 유형입니다.
자, 무효등기 유형.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건물 등기부, 건물 표제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었는데 이 건물 표제부, 등기부를 유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무효등기 유형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3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관계 제3자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유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책에 이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의 200페이지에 무효등기 유형은요. 자, 밑에 가서 위에서 7번째 줄, 8번째 줄 가면은 이러한 무효등기 유형은 찾습니까? 있어요? 자, 200페이지에 D급번에 한 7번째 줄 가면은 무효등기 유형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 됐습니까? 그거 별표해 놓고. 그 다음에 D가 또 나옵니다.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시 후에 신축했다고 해서 유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별표예요. 자, 요 두 가지가 바로 옆에 핵심이라고 딱 해놨죠? 핵심. 옆에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무효등기 유형은 무효등기를 유용해서 유효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건물을 부수고 새로 했다. 건물 등기부를 유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나와 있는데 볼 필요 없고 밑에 동그라미 3번만 딱 보시면 돼. 동그라미 3번.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넘겼다. 넘기고 다시 을이 병에게 넘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요 그림을 그립시다 그냥. 이 사람이 토지를 넘겼는데 얘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가 이제 얘한테 뭡니까? 뭐 해달라고 합니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이전 등기 뭐 합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습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죠. 이건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걸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자, 그래서 10년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뭐를 수반하면? 점유를 수반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단 말이에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됐어요?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라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원래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지만 뭘 수반하면? 점유를 수반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판례인데 이 사람이 돈을 다 주고 샀어요. 네? 요거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샀어. 건물. 땅하고 건물하고 샀어. 돈 주고 샀는데 자, 등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점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매도인이 10년하고 4년 지났어. 그 무슨 시효 완성됐습니까? 소멸시효 완성됐잖아. 그래서 얘가 얘 보고 가서 뭐라면 야, 나가 임마. 내가 내 돈 주고 샀잖아. 했는데 그럼 나는 뭡니까? 돈 다 줬는데 왜 등기만 안 쳤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건이니까 니는 내한테 이제 못해. 이래가 둘이가 대판 싸웠어. 대본 판례. 판사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정당히 돈 주고 샀는데 등기만 안 했을 뿐이지 나쁜 것은 아니잖아. 나쁜 짓 한 게 아니지. 그게 불쌍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걸 만들었어. 뭘 수반하면?
점유를 소멸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지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판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냅니다. 실제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기업번의 별표.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나옵니다. 파랗게 된 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인도받아 점유를 개소하는 경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 시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이겁니다. 점유를 이렇게 아까 했잖아. 중과승계약 등기가 점유를 승계해줬다.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소멸시효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등기가 없다 그래도 대위에가 등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해놨잖아. 맞죠?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도 않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니은번 보시면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부동산을 을이 처분했단 말입니다. 처분해가지고 점유를 승계해 주는 경우에도 맨 끝에 가서 이전 등기 을이 갑에 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도 소멸시효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점유를 수반하면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고 이 점유를 승계해 줬다 하더라도 이 을이 가지고 갑에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옆에 적어놔요. 209페이지 참조. 209페이지 또 나옵니다. 자, 209페이지 한번 보세요. 209페이지. 209페이지에 책에 또 나옵니다. 209페이지에 판례 있죠? 그 1번, 2번이 옆에 적어놔. 201페이지 참조. 201페이지 참조. 우리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02페이지로 가서 넘어갈게요. 202페이지. 4번에 이제 별표해 놓으시는데, 4번. 자, 요 내용이 488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488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했어. 자, 각각 우리 매매했는데, 대금을 다 지급하면 이제 월세는 누가 받습니까? 매수인이지, 매수인. 그게 그 내용이야. 그럼 돈을 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목적 인도하기 전까지는 갑이 가실시로 간다고. 이게 488페이지 돼 있다고. 알겠어요? 네, 다시 48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7조가 했죠.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의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양갈로 이번에 처분 시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187조의 적용 범위 나와 있는데, 자, 이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뭐가 있다고? 동산의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 동산의 물권 변동이 있는데, 자, 일단 부동산은요, 우리가 이거 나오지만,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법률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 벌써한다. 그러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뭐예요?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누가 사망 시? 피상속인이 사망 시.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피상속인. 예? 상속받는 사람이 뭐예요? 상속인. 공용 징수는 언제입니까? 수용, 개시일. 개시일. 판결은 무슨 판결인데? 형성 판결인데 판결시. 경매는 뭡니까?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됩니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그 책에 줄 건 없습니다. 203페이지에 상속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 첫 번째 줄의 끝에 피상속인이 사망시 997조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지수는 언제입니까? 네 번째 줄에 수용 개시일에 물권변동 생기고, 판결은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파랗게 된 거 주시고,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행 판결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행 판결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데 등기를 해야지 취득합니다. 형성 판결은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판례 있죠? 맨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187조의 소정의 판결의 의미인데 바로 옆에 기출지문. 무슨 판결의 현관펜? 형성 판결 해놓으시고. 자, 형성 판결에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옆에다가 두 대표적인 예를 적어놔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들어봤어? 예.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이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매는 어떻게 됩니까? 자, 넘기시면 돼요. 자, 204페이지.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 31에 33에 더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기타 한번 보시면은 기타. 자, 우리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있죠? 있나요? 자, 우리 판소노트 여기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돼 있는데 옆에 적어놔야 됩니다. 자, 적어봅시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건물의 신축. 건물을 신축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두 번째. 자, 법정지상권. 적어냅니다.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네 번째. 법정저당권. 자, 법정저당권도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세권의 뭡니까? 법정갱신. 우리가 아까 했죠? 법정갱신 또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됐습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분묘기지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도 시효 취득한다. 자, 이때도 뭡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요것도 등기 없이 취득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건 적어놔야 돼요. 몇 가지? 6가지. 6가지. 분묘기지권까지. 자,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자, 용의물권. 용의물권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맞죠? 자, 이거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무슨 시효가 완성됩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분도 생깁니다. 소멸시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의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만료됐을 때 등기 없이도 소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혼동. 혼동이 뭐냐? 전세권자가 뭘 취득하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섞여서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거 191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저당권자가 이건 배웁니다. 피담보채권을 변제를 하면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자,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자, 그래서 저당권자가 뭘 변제하면은 피담보채권 변제하면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요. 다섯 번째. 원인 행위가 무효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뭐 되면은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무슨 복귀? 자동 복귀입니다. 자동 복귀. 자동 복귀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적어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예요? 시험 문제는. 이걸 다 외웠으면 좋겠지. 근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 안 그래도 공법상 뭐 건폐율 용준 때 미치겠는데 이거까지 외워야 되나? 정답은 이렇게 깔리는 거 한번 읽어나 보고 정답은 뭔데?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곳이 시험에 5번 나왔거든. 등기해야 물금 생기는 고르시오 나오잖아. 그럼 얘들 깔려. 그럼 답만 찾으면 돼. 요거 이행 판결 전멸취득시효 협의분할. 알겠어? 아, 요거는 그냥 쭉 적어놓고 한번 읽어나 보고 야 이게 깔리고 정답 뭐라고 얘다. 알겠죠? 네, 얘다 말이야. 그래서 자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무조건. 그럼 이 깔린 애들 요 깔리지? 깔리고 정답 뭐예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협의분할 때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요 3개의 답이야. 그래서 요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별표 해놨죠? 적어놔야 돼? 자 그래서 뭐가 포인트다 말입니까 이게? 이게 다 포인트야. 자 그러면 요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나 봅시다 다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건물을 내가 뭐 했을 때 신축했을 때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법정지상권, 과세부담보증지상권 또 법정지상권 요소는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이야. 법정이니까 전부 다. 요것들 공통점 뭐야? 법정이야. 알겠죠? 법정 등기 없이 취득. 전세권의 법정 개시. 법정 또 나왔지? 아 공통점 못 찾았네. 법정 등기 없이 취득이야. 됐죠? 감 잡았어? 법정 등기 없이 취득이야. 됐어?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20년간 수호봉사하기 때문에 분묘기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거든. 분묘기지권 또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자,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용인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시효가 완성됐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도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요.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에도 혼동으로 만비의 전세권은 소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 저당권자가 무슨 채권 변제하면 피담보자가 변제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요.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줘야 된다. 말소등기 필요 없이 무슨 복귀? 자동 복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취득은 뭐야? 법정. 맞죠?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건물 신축 많이 했잖아.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등기 없이 취득하고 용인물권 존속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이 되는 경우 소멸하고 혼동을 소멸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변제했을 때 소멸하는 경우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됐을 때 말소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합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정답으로 안 나와. 정답 뭔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안 해? 합니다. 형사 판결은 안 한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자,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한다, 안 한다. 20년간 평원 공인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취득한다고 돼 있거든. 등기. 협의분할도 반드시 뭐야 돼? 등기.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밑에 예제 문제 204페이지. 204페이지. 요거만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물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는데 1번 어떻습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은 영향이 없다. 맞죠? 그래서 등기는 무슨 요건입니까? 자,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야. 1번 맞고. 2번 질문 어떻습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 무슨 판결이야? 형성 판결이지. 바로 답이죠. 어렵죠? 그 정답이 뭐라 했어요? 뭐 이행 판결 아니면 형성 판결 나온다고. 맞죠? 그래서 이행 판결이 아니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는 형성 판결입니다. 2번 X. 3번은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행해질 때 본등기 시에 물권이 생기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 조건의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행해지면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 합니까? 본등기 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놨거든.
본등기해야지 세금 때립니다.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 자, 판소노트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 40페이지 보니까 여기 나오네. 물권 변동적 효력은 무슨 시? 본등기 시. 옆에다 30회 기출 딱 적어놓고. 자, 언제라고요? 본등기 시. 됐죠? 자, 됩니다. 자, 그러면 3번도 맞고 4번 지문 어떻습니까?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뭐가 없으니까? 합의,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어떻습니까? 강제 경매죠? 경매로 성립한 간섭부산 법정이사건의 법률행위에서 양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양도잖아. 취득할 때는 아까 여기 나옵니다. 취득할 때는 법정이사고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잖아. 법정이사고나 간섭법정이사고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된다. 우리 아까 187조 처분 시에는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된다 했죠. 처분 시는 등기하라고 했잖아. 아까 했지? 그 여기 양도가 처분이지. 뭐 그리고 양도가 처분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맞죠? 그럼 틀린 게 몇 번이었습니까?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